자,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14일 오후 5시 11분입니다. 비트코인은 12만 2천 불을 지나고 있어요. 13만 불까지 이번 주 안에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13만 불 정도에서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거다.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MSTR은 지금 프리장에서 거의 한 45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 제가 일부러 주봉을 띄워놨어요. 월봉, 일봉으로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이 매크로 하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올라가야 되는 차트가 맞아요. 그죠? 저항선 깨고 올라가고 저항선 깨고 올라가고 이전 상승장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은 이번 상승장에서 1000불은 찍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엠내부가 오르지 않고 있다. 엠내부가 오르지 않고 있다. 이 엠내부가 언제쯤 오를 것이냐. 이제 기대감이 필요한데 그 기대감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계속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조금 스트레이티지가 좀 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스팅도 올렸죠. 그죠? 자, 이길 수 있어 스트레이티지야. 모두가 너의 등 뒤에서 노려보고 있어. 밀리면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스트레이티지랑 이제 IBIT, 비트코인 이제 ETF죠. 이게 비교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고요. 지금도 잠깐 이겼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엠내부가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제 오를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와야 이제 예측값을 정해놓고 그 근사치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어떻게 얼마만큼 갈 건지 다시 한번 또 예측을 하고 수정하고 그런 과정인 거지, 제가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제 판단으로 예측을 했을 때 맞아 들어간 것들도 있지만 틀린 것들도 있죠. 매크로한 거는 거의 조금 틀리죠. 그죠? 좀 이렇게 세세한 것들. 그런데 장기 추세나 이렇게 봤을 때 MSCI 400불 갈 것이다. 또는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오늘 12만 불 찍을 것이다. 그거 포함해서 이것저것 그래도 좀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장기적인 길은 상승은 정해져 있는 건데 얼마나 상승하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MSCI BTC USD를 또 이렇게 같이 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볼린저 밴드를 띄우면 주봉인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뜻은 비트코인 상승만큼만 상승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1선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뜻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냐? 저도 모르겠어요. 언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 이게 보시면 13만 불까지 지금 이 비트코인이 한 6% 남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MSTR이 아무리 열심히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이 450불이니까 제가 어제 예측한 자료에서 봤듯이 450불이니까 여기 지금 630불까지 올라가려면요 한참 남았어요. 그죠? 한참 남았어요. 이게 막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지 않으면은 닿을 수 없는 거리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500불만 찍어줘도 감지덕지죠. 그죠? 자, 그래서 500불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650불 이제 못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퍼뜩 들죠. 그죠? 자, 이 631불은 제가 MSCR 이 트래커에 나와 있는 그 초록색의 엠내부를 놓고 한 거예요. 그 엠내부는 2.5입니다. 근데 지금 1.79 정도 돼요. 거기에 의거해서 MSCR 트랙 이제 발리스틱 엑셀러레이션 모델에 있는 그 값을 선형 보관으로 한 게 631불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원웨이를 현물로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변동성을 이용해서
양매수 레버리지로 이제 7대3, 3대7, 5대5 이렇게 나눠가면서 어차피 복리로 이거에서 수익을 안전하게 내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3배 레버리지를 한다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해칭을 하니까 그것도 30%를 진입가 기준에. 그런데 아주 만약에 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거 엠내부가 이제는 1에 머무를 것 같은데 1.7에 머무를 것 같은데 과거처럼 이슈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은데 자 그럼 딱 말씀드릴게요. 다른 테슬라나 다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나 이슈가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제 의견도 들어보고 다 본인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못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옮기는 게 맞습니다. 옮기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1.7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요. 이 비트코인 플러스 이 비트코인을 연동하는 MSCR을 연동하는 2배, 3배, 3배 레버리지를 하니까 그 레버리지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이만큼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없어요. 선물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STR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아직 이제 요 영상은 이제 어제 제가 분석을 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새로 업데이트한 거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다 걸어 놓을게요. 자, 안 보고 오신 분은 보고 오세요. 자, 이제 요 선형보험값이 만약에 우리가 13만 불 갔는데 뭐 500불 또는 500불 가까이에서 이렇게 마무리됐다. 그럼 이제 수정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수정을 해봐서 뭐 가격대를 좀 낮추든지 아니면은 결정을 해보겠죠.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고 이 중간값과 최대값이 있잖아요. 선형보강값이 가장 낮고.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아, 근데 2차 고점에서는 조금 더 쏠 것 같아. 3차 고점에서는 조금 더 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직은 13만 불까지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400불까지 그 하루 만에 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무도. 그런데 400불, 뭐 제가 얻어 걸린 걸 수도 있고, 어쨌건 맞췄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직은 기다려보자 라는 겁니다. 13만 불 돼서 아쉬운 소리 하셔도 되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선택권이 없다면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야 이거 안 오를 거니까 어디로 갈아탑시다 하고 우우 하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막 신경 쓰지 마시고 곰곰이 메타인지를 해보세요. 이게 비트코인보다 못 오를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내가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 같으면 MSCR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비토나 뭐 이렇게 비트코인 2배, 3배 레버리지에 따라서 그냥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MSTR이 더 오를 것 같아.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그러면 MSTR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테슬라가 더 좋아. 테슬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지 마셔라 라는 거죠. 나름의 이제 논리를 갖고 할 수는 있지만 분석을 하고 수정하고 예측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고점을 맞추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이 MSTR은 언제 우리가 저기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리밸런싱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MSCR, BTC USD만 봅니다. 저는 이것만 봐요. 뭐 다른 것들도 보겠지만 21선에서 이렇게 이격도가 한 20%, 30% 정도 발생하면 그때 리밸런싱 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여러분들 주봉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요런 갭들 있죠. 요렇게 빠지는 갭들 4%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BTC 대비해서 MSCR 차트예요.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는요, 감가도 생기고 ETF가 이제 좀 손해보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간을 다 일일이 먹을 수 없어요. 그거는 신이에요, 신.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지금 뭐라도 이제 돈을 넘어서서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예측을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13만 불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다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장 한번 또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좀 이제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제 제가 댓글들을 초반부터 물갈이를 열심히 잘 했더니 아주 비판을 건설적으로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댓글을 남겨요. 댓글을 좀 뭐라 그럴까 항상 관점을 남겨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 생각에 우리 구독자님 생각에 엠레브가 안 오르는 이유는 더 이상 미래에 얼마나 비트코인을 더 모을 수 있는지 데이스2 커버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것 같다. 이슈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전환사채나 우선주라든가.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 딱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GPT한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2020년하고 21년 사이에 특히 20년 12월과 21년 2월에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또 모아갔고요. 그러고 이때 막 엠레브 3, 4까지 막 치솟고요. 그죠? 그리고 뭐 코로나로 유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뭐 투기적 자금도 MSTR도 유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부재하다는 거죠. 우선주의 원동력, 그죠? 이제 많이 썼으니까 부족하지 않을 거냐, 또는 니네가 또 이 주식을 발행을 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전환사채로 이제 내가 돈을 끌어서 살게. 강한 기대감 때문에 3배, 4배 미리 땡겨 쓴 거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리 이거 오를 것 같으니까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은 이제 그렇게 막 주식에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니까 기대감에 오르는 거지. 우선주 발행할 때도 이걸로 또 살 수 있겠네. 그럼 1.5, 2배. 그죠? ATM 하면서는 이제 2배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이 구간에 대해서 이슈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다음 이슈는 실적이라고 봐요, 솔직히. 근데 실적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중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그리고 S&P 500 들어간다고 다 실적 났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 모든 이슈들이 차례차례로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측하는 거는 뭐 제가 할 수는 있어요. 저는 실적은 좋게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쏘면서 MSTR도 쏘는 구간이 분명히 한 번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뭐 S&P 500에서 좀 위원회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조정이 오겠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민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내가 그걸 말 그대로 내일 모레 입대하는데 내가 술 한잔 하는데 우울할 수는 있어도 계속 우울할 수는 없잖아요. 입대 전까지 놀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작도를 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보면 92년생이라고 하시는데, 야, 진짜 이렇게 좀 뭐 본인만의 뷰를 저랑 이제 공유하려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보라색 채널을 이렇게 보고 이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초록색 채널, 그리고 요 빛각도 채널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 채널, 그죠? 자, 그래서 이 빛각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8월 초에 한 14만 불 정도 온다는 그런 어떤 결론이 도달합니다. 저는 너무 리스펙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다른 분들하고 내가 맞췄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내가 투자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뭐 종교 같죠. 그죠? 근데 분석이라는 영역이 그래요. 통계라는 영역이 그렇고 내가 옳은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거에 의거해서 매번 그랬어요. 비트코인 저도 이제 뭐 조금 겪어봤지만 매번 상승전에 이랬고 매번 MSCR도 몇 번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오를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12만 불이지만 갑자기 10만 불로 떨어졌다가 또 13만 불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매번 흔들려 봐야 여러분들 멘탈만 무너지는 거지 얘네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본인만의 이렇게 제 분석도 보고 뭐 다른 분들 분석도 보고 이런 건설적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